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는 법무법인 하나대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양선주 과장입니다. 네, 저는 오늘 브리핑을 맡게 된 강동성 상무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이유는, 여기 앉아 계신 이유는 우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보장받는 거죠. 하자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그리고 우리의 재산권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시공사가 우리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고 하자를 보수해주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공사를 상대로 우리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방법을 첫 번째, 두 번째 팀을 통해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의 행정적인 절차 한 번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자 진단을 받아서 입증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입증 자료를 가지고 시공사를 상대해야 되는데, 시공사는 입증 자료만 가지고는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같이 준비해야 하냐면 채권량도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구분소유주 n분의 1의 구성원이 되시는 구분소유자 전체의 채권량도 동의서를 받아야 이 하자 진단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드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만들어진 입증 자료를 가지고 시공사와 협의를 해야죠. 협의가 보통 한 1년 걸린다고 얘기 드셨죠. 협의는 1년 내에서 1년 반 정도가 걸립니다. 1년에서 1년 반 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법률적인 그리고 기술적인 지원을 우리 아파트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 집단이 도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최고 수준의 합의서를 만들고 합의사항을 도출을 해야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이 말라서 올해 저도 바깥에서 기다렸더니 목이 네, 그래서 최고 수준의 합의가 도출이 돼야 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죠. 네, 합의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깨끗하고 좋습니다. 신경도 덜 쓰이고 알아서 와서 다 해줍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 상대는 시공사예요. 시공사를 상대로 하는데 시공사가 합의를 안 해주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판결로 가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는 돈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시공사가 와서 보수 공사해주는 개념이고요. 여기는 돈을 받아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판결금을 받아서 업체를 선정하는 한 번에 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뭐 협력회사 컨소시엄도 들어오는 거 얘기 들으셨을 테니까요. 넘어가고요. 저희는 이제 법원관적인 2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기사인데요. 아파트 시공 경력,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자 진단을 한다는 자체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지어봤기 때문에 그 건물에 어디에 하자가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단회사를 고르실 때 이 점을 유의해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다 나와 있고요. 한빛기술건설, 저희가 컨소시엄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빛기술건설은 총 전체 실적이 2,842건입니다. 2,842개의 거의 뭐 3,000여 개의 그 아파트, 오피스텔, 집합 건물을 이런 하자 진단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오랜 경력과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본금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기간이 길다 보니까 기술적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얘들이 부실한 회사면은요 1년, 2년 버티다가 그냥 막 엎어지는 그런 진단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금이 탄탄한 회사인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장도 동의서를 만들려면 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게 100%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등기부를 연락을 해서 등기부 등본을 다 띄워가지고 매토, 소유주 이름, 그 연락처까지 해서 그 엑셀 파일로 작성을 해서 우리 1000세대 정도의 기준이면 한 2일이면 그 작업을 다 끝냅니다. 물리적인 시간이 일단 하루가 걸려요. 출력하고 뽑아내고 정리하고. 그래서 2일이면은 충분히 이 정도면은 가능합니다. 채권장도 동의서를 받는 그
행방불명이나 투자하시고 외국에 나가 계시고 연락 안 되시고 이런 분들이 한 5% 정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제척기간에 대한 내용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간 안에 들어오셔야, 권리를 주장하셔야 그 권리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데요. 하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눈에 덜렁덜렁 보이는 하자만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이 어떤 거냐면 사용 승인이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사셔도 됩니다라고 관할관청에서 공식적인 허가를 내주면 그때부터 우리 입주민들은 들어오신 소유주분들께서는 들어와서 살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하자들이 법률 용어로 사용검사 후 하자라고 하는데요. 사용검사 후 하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도면대로 지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용검사 전 하자라고 합니다. 과연 우리 건물이 도면대로 지어졌을까요? 네,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뭐 저희뿐만이 아니라 어떤 업체를 선정하시더라도 이거는 너무너무 궁금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그러면 예하고 예하고 기준을 정하고 사용검사 전과 사용검사 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더 하자가 많을까요? 라고 하면 미효시공이 더 많습니다. 네, 미효시공. 어느 정도 많으냐면 70대 3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판결 나는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를 쭉 내봤어요. 판결 나는 걸 해봤더니 사용검사 전하자가 70%고요. 나머지 30%인데 이거는 LH 같은 공사에서 진행한 건도 감리를 심하게 한다. 국가에서 기관한 주장하는 그 업체들도 감리를 심하게 해도 50%의 도면상, 설계상 하자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저희 이제 중반부 넘어갑니다. 저희 그러면 너네 화담으로 했을 때 장점이 뭐냐라고 하시면 혹시 하자를 적출하면 몇 가지 정도 적출하는지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1000세대 정도의 아파트라고 하면 하자 적출했을 때 평균적으로 500가지에서 하자가 좀 많으면 700가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하자 항목이. 그러면 700가지? 500가지? 너무 개념이 먼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한 5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이 5가지는 저희 화담을 선택하셨을 때 얻어가실 수 있는 우리 화담만의 노하우가 여기 있습니다. 그거 조금 말씀드릴게요. 타일이 떨어지게 되면 타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자, 타일은 몇 년까지 시공사에서 무료로, 무상으로 보수를 해줄까요? 하면 2년까지. 그래서 시공사가 2년이 넘어가면은 협의할 때 그래서 가장 곤란한 경우가 타일이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줄 수 없어요. 내지는 생색을 내면서 우리가 해줄 테니까 나머지 저거는 뭐 주장하지 마시죠. 이런 식으로 눌러버려요. 자, 타일 하자요. 보시면 타일이 떨어진 그 안에 뚜껑을 열어보면요. 몰탈이 군데군데 이게 떡떡하게 붙여있죠. 빈틈이 있어요. 원래는 몰탈을 이렇게 쭉 발라가지고 빈틈이 없이 한 다음에 타일을 눌러서 접착 강도를 높여주는 게 원래 시공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요거를 시공사에서는 이 시공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타일의 얘기를 해요. 결론 말씀드릴게요. 시공상 하자는 몇 년까지 우리 소유주들께서 무료 보상 받을 수 있냐면 5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공상 하자로 주장하잖아요. 협의할 때. 그러면 이거 전부 다 보장받으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저희 그 노하우 기계도 좀 길게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좀 짧게 할게요. 균열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표면 처리, 충전식, 전식, 수식이 있는데 5,000원, 13,000원, 22,000원, 33,000원이죠. 가격을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얘들이 균열 났다 하면 표면 처리해주고 합니다. 물기가 있고 습식이 있는 부분에서는 습식 보수 비용이 33,000원짜리 해줘야 되는데 그거 그냥 땜빵으로 해서 이것도 저희가 비용을 많이 받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장 방리방락 막 들뜨고 일어나고 벗겨지고 막 이런 것들 있죠. 네, 이런 거 2년차 넘어갔는데도 요즘은 예전에 안 그랬는데 요즘은 2년차 2년차 근접해 있는데도 주차장 반응이 이렇게 일어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요것도 비용 많이 산출할 수 있는 거고요. 함수, 변색되는 거죠.
저가의 석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런 학습 현상이 일어나고요. 스기방지제를 미시공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비용 많이 저희가 청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파트 벽체에 보면은요, 이렇게 녹이라든가 철골이 이렇게 노출이 된다던가 이런 거고요. 골조 내구성 저하 하자로 이것 또한 저희가 비용을 많이 받고 있는 하자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많이 발생하는 건데요. 데크플레이트에 보시면 사이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물질이 떨어지면 안 되게 지수제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수제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뚝뚝뚝 떨어지고 차량이 이거 떨어지려 하면 차량 파손까지 일어나는 현상이죠. 요거는 지금 저희가 도면으로 확인했을 때 그 배수로를 쭉 굴러서 해야 되는데 얘들이 눈으로만 보이게끔 조금 해서 비만 오는 여름에 여기가 꽉 차요. 너무 예쁜 조경을 예쁘게 해놨는데 배수로를 설치를 제대로 안 해서 이것도 저희가 비용을 많이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노이유리라고 해서 요즘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알곤가스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알곤가스 충전을 하는데 이 가스 충전에 또 기준이 있어요. 그건 밑으로 넘어가면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이게 지금 3년차 된 아파트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그 알곤가스가 다 빠졌기 때문에 이물질이 이렇게 끼죠. 그리고 뿌옇게 되거나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게 유럽에서는 85%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저희가 주장을 해서 저희 법무부의 화단에서 지금 1억 500세대에 되는 데에서 1억 1000대를 저희가 판결문에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대문이 있듯이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은 네트워크로 바깥에서 그 아파트 안에 모든 CCTV까지 다 확인을 해요. 근데 뭐 공용 부분이야 확인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전유 부분, 우리 집에 들어오는 데서는요, 분전반을 신발장 앞에 분전반 열어보시면 대개 가셔서 이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홈 게이트웨이라고 해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주는 장치입니다. 네, 요거까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전기가 나갔다라고 하면 예비 전원 장치라고 해서 설치되어 있는 거는 요 그림입니다.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막혀 있어요. 네, 이것도 한번 대개 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하장목표 혹시 보셨나요? 아까 앞에 두 팀에서 네, 보셨나요? 하장목표라고 해서 제가 아까 500에서 700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책 맨 앞에 있는 차례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하자 항목에서 옥상 균열 백화, 옥상 엘리베이터 기계실 균열, 각층 계단실 균열 해가지고 위치 이렇게 똑똑똑똑똑똑똑 지정을 해놨어요. 앞에는 1-2, 1-3, 1-4. 자, 그럼 1-1, 1-2, 1-4를 찾아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멀어서 잘 안 보실 텐데, 현황 및 문제점, 그 다음에 그 개선 방향, 그리고 법적 근거, 하자에 대한 근거 해가지고 이렇게 위치랑 사진이랑 이렇게 해서 책자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굉장히 두껍습니다. 예, 하자 항목표와 책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 근거와 입증 자료를 다 만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보수했을 때 얼마나 나올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산출 안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다 보수하면 얼마인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수 산출 내용,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검사 전하자, 사용검사 후하자 항목별로 해서 전체 얼마, 이렇게 해서 이거 받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는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아파트에서 시공사에 유출되면 절대 안 되는 대외비예요.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자, 저희 법무법인 화담을 선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노하우, 저희 법무법인 화담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타사에서 똑같은 401세대, 여기 403세대죠. 저희가 판결이 났을 때 저희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15억 원, 3억 원의 차액이 더 저희가 더 받아냈어요. 어떻게 그런 차이가 나냐 하는데 법무법인마다 노하우가 다 있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2,864세대 잠실 파클리오 아파트를 수임해서 진행했을 정도로 작은 법무법인이 아닙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보시면
16분의 이제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8분의 변호사가 건설 전문 변호사시고, 우리 상대가 1분 우리 아파트 시공사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전 대법관 출신이신 정기승 변호사님, 고은 변호사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병원에 갔는데 치과, 내과, 소아과 뭐 이런 식으로 다 과가 나눠져 있잖아요. 전문의를 차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면은 아파트 하자소송 15년 이상 경력에 전문 등록증, 건설 전문 등록이 되어 있는, 건설 전문 경력이 있는 변호사, 이것도 저희가 서류 다 제출했거든요. 꼭 확인해 주시고요. 네, 건설 전문 변호사, 우리 대표 변호사 두 분 다 건설 전문 변호사시고요. 우리 김영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도 자주 나오고요. 보시면 건축기사, 도시계획기사, 건설 전문, 완전 건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게 우리 아파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영준 변호사도 건설 전문 등록 변호사고요. 하자소송의 다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팀이 선정을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 아까 노하우를 적용을 해서 우리 다른 협의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소송을 간다라고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는 나중 마무리를 다 들으셨을 테니까요. 네, 여기까지 저희 화단에 대한 장점을 좀 말씀드렸고요. 질문은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그래도 뭐 놓치신 게 있나? 혹시 놓치신 게 있나? 아니면 쟤들은 앞에 있는 쟤들은 저렇게 대답하는데 너는 뭐 그러면 노하우 있다는데 너네는 뭐 어떻게 처리하냐고 혹시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아, 네, 저기 눈빛들의 초점이 저를 향하지 않고 이렇게 안고 계세요. 그러면 네. 네. 네,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하자 추출이라는, 사람이 서로 일을 하다 보면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를 알려면 뭐 자기 경력을 쭉 내리는 건 뭐 그걸로 알 수 있죠. 근데 더 확실한 건 얘랑 일해봐야 돼요. 일해봐야 되는데, 저희가 일 자체가 기술 진단 회사를 골라서 일을 해보고 얘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에 한 200여 개의 진단 업체,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는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 앞에 있었던 법무원님들도 자기들과 했을 때 괜찮다라는 좋은 결과물을 나온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들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허비해야 될 시간을 저희가 단축을 해드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자체가 정액으로 하는 계약이 아니라 정률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정액이면 저런 걸 돈 받아먹고 뭐 게을리 한다 할 수 있는데, 정률로 하면 많이 받을수록 우리도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진단회사를 선정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값을 가지고 진단회사를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가 시스템이 네. 저희가 하자 네네. 얘기를 하던 네. 얘기를 해서 이제 조치를 받는데 봤을 때 명확한 조치가 아닌 느낌이 그런 것도 다 주네. 그렇죠. 일단은 말씀하신 하자 접수한 내용, 흔적을 남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흔적을 남기면 협의를 들어갔을 때 그 흔적을 남긴 세대는 무조건 보수를 해줘야 돼요. 세대가 네. 공용부군요. 예를 들어 우리 있었는데 네네. 물을 잡는 거를 따라하고 네네. 물기를 내가지고 집수정 같은 데는 물을 모아서 따로 퍼내는 형식으로 한다는 거죠. 집수정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 물기가 없으면 네. 똑똑똑. 네네. 네. 그게 참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데요. 사실 시공사 아니면 뭐 거기 근무해 보신 분들 다들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집수정을 설치해서 물기를 잡지 않고서는 그 떨어지는
누수를 잡을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예 말씀하신 것처럼 갈아엎어가지고 하는, 그래서 협의 기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 너무 많이 누수가 일어나면 그 부분을 통으로 갈아서 보수를 해주는 것, 누수가 나지 않도록. 아니면 부분적으로 할 것 같으면 집수정을 설치해서 물을 아예 그냥 누수가 나지 않도록 좀 그 걱정 안 하게 해주는 것. 그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 22,900 이닝풀이 있어요. 어디에? 22,900 22,000V. 네, 이니 그 선에요. 문이 선에 물이 들어온다고요? 네.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CST 네. 이런 경우는 치명적인 그렇죠. 친환경 화자죠. 그건 계속 국물을 보내서 어떤 그 내용 증명으로 뭐 법적 어떤 뭐 제재를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 손동부 있으면 큰일 나는 연사들이. 네. 그거 가볍게 보나요? 시공사에서는? 그것이 가벼운 일이 아닌데요. 예, 어쨌든 업체 선정하셔서 법무법인 선정되면 그 부분부터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법률적 도움을 받으셔서. 혹시 수저에는 수주하시는 분이 아직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자인을 많이 못해서. 근데 사실 뭐 수자인, 뭐 삼성이나 뭐 이런 데는 많이, 아이파크나 뭐 이런 데는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수자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우리 입주민 여러분들께서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시공사를 상대로 어떻게 압박해서 이걸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한 노하우가 사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건설사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못해본 업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는 수자인의 경우는 없지만 압박을 해서 받아내고 협의하는 거에는 자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네. 네. 이제 뭐 되게 가셔서 빨리 씻고 좀. 네, 오랜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